객체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와 원시 타입의 근본적인 차이 중 하나는 객체를 복사하게 되면 객체는 참조에 의한 복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시 값은 값 그대로 저장이 되고 할당이 되는 반면에 얘는 진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시값 7가지의 데이터와 하나의 데이터인 객체 타입이 있다 그랬죠? 얘는 원시 타입, 여기는 복잡한 엔티티를 다루는 객체 타입입니다. 자, 이런 원시 데이터는요, 메시지에다가 hello라는 문구를 넣고 이 프레이즈에다가 메시지의 값을 다시 재할당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메시지도 hello라는 글자를 가지게 되고 프레이즈도 hello라는 글자를 가지게 되는데, 이 프레이즈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참조하고 있는 헬로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헬로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도 헬로우를 가지고 있고 이 프레이즈도 헬로우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프레이즈에게도 넣어준 거니까. 자, 근데 객체는 좀 다릅니다. 객체 동작 방식이 좀 다르대요. 변수엔 객체가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인 객체에 대한 참조값이 저장이 된대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저라는 객체가 있고 name은 존입니다. 유저의 name은 존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있죠. 자, 객체는 메모리 내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변수 유저엔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 얘기는 유저가 있고 이 유저라는 변수죠. 이 변수가 여기에 name, 좀 더 크게 할게요. name은 존 이라는 애를 지금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유저라는 변수가 여기에 띵띵띵띵띵띵띵 접근을 해서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만들게 되고 그 메모리 공간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드민이라는 변수에다가 유저의 값을 그대로 다시 복사를 했어요. 얘는 참조에 의한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조 값을 복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저하고 어드민이 동일한 네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까 문자 같은 경우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객체를 복사하는 순간 얘는 참조에 의한 복사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어드민이 얘를 이렇게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조에 의한 복사입니다. 자, 이렇게 복제를 해놓으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서 이제 그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유저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유저의 값을 어드민에 복제를 했죠. 그리고 제가 어드민의 네임을 피트로 바꿨어요. 자, 어드민의 네임을 피트로 바꾸게 되면 어드민이 현재 참조한 대상은 이 상위에 있는 얘란 말이에요. 그럼 이 네임을 제가 실제로 피트로 바꾸게 되는 순간 유저의 네임을 쳤을 때 유저도 동일한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이 아닌 피트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제만 하고 이름을 바꿨는데 얘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원래의 실제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자, 객체를 서랍장에 비유하면 변수는 서랍장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랍장은 하나, 서랍장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두 개인데 다 두 개. 그중 하나를 사용해서 서랍장을 열어서 정돈한 다음에 또 다른 열쇠로 서랍장을 열면, 그죠? 얘가 이걸 보면은 정돈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참조에 의한 비교가 나와 있어요. 객체 비교 시 동등 연산과 일치 연산자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비교 시 피연산자인 두 객체가 동일한 객체인 경우 참을 반환하죠. 자, 그림을 보면은 A에게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B에게 A의 값을 다시 제할당했습니다. 이게 뭐 한 거예요? 동일한 데이터를 참조하도록 한 거죠 지금.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얘네 두 개는 진짜 같아. 너네는 완전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자, 반면에 독립된 두 객체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참조에 의한 복사를 한 게 아니라 A도 객체를 만들고 B도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얘네 둘은 다르다라고 나와요. 새롭게 생성해서 넣는 거랑 기존에 있는 걸 다시 넣는 거랑은 완전 다른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참조에 의한 복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객체를 참조에 의한 복사가 아니라 이거를 각각 가지게끔 해줘야 되겠죠. 각각. 여기는 존이 들어오고 여기는 피트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복제를 해줘야 제일 베스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객체의 병합과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어사인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가 할당된 변수를 복사하면 동일한 객체에 대한 참조값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거 우린 배웠어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객체를 복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복제하고 싶다면 방법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복제 내장 메서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객체를 복제해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복제해야 할 일이 꽤 많아요. 참조에 의한 복사로 해결 가능한 일이 대다수이죠. 진짜 복제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함수 안에서 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복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객체를 만든 다음 기존 객체의 프로퍼티들을 순회해 원시 수준까지 프로퍼티를 복사하면 됩니다. 자, 아래 코드가 나와 있어요. 유저라는 데이터가 있고 클론이라는 빈 객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for in 문을 통해서 객체의 모든 키를 열거하고 있죠. 반복을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클론의 키 값으로 유저의 키 값을 넣겠다 라고 하게 되면 얘네가 반복문을 돌면서 새로운 값을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이제 클론은 완전히 독립된 복제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론의 네임을 하게 되면 클론의 네임의 피트를 이름을 바꾸게 되면 유저의 네임은 여전히 존이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하나씩 다 열거해서 변경을 하게 된다면 반복문을 통해서 넣어주게 된다면 이거는 참조에 의한 복사가 아닌 진짜 객체를 복사해서 쓰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보다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어사인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오브젝트의 어사인은 첫 번째 인수 이 dist를 목표로 하는 객체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다가 뭔가를 만들 거야 라고 쓰는 거고요. 이어지는 인수 SIC1, 이 소스1, 소스2, 소스3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넣게 되면 이 값들이 전부 다 복제가 돼서 이 dist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객체의 이 소스 1부터 소스 n의 프로퍼티를 dist에 복사를 합니다. dist를 제외한 인수의 프로퍼티 전부가 첫 번째 인수로 복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dist를 반환하고 끝나는 게 오브젝트의 어사인의 기능이래요. 자, 여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유저의 이름은 존이고 퍼미션 1, 퍼미션 2가 있고 can view, can edit이 있습니다. 자, 유저에다가 얘네 둘의 값을 다 복제하겠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유저의 값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dist를 반환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걸 하게 되면 새로운 유저는 name과 can view와 can edit의 결과값을 다 가지는 새로운 객체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목표 객체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프로퍼티가 있는 경우엔 기존 값이 덮어 쓰여집니다. 유저의 값의 네임은 존이에요. 근데 새로운 네임의 피트를 여기다가 넣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뒤에 값이 앞에 값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저의 네임은 피트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값이 동일한 경우는 뒤에가 우선권을 먼저 가집니다. 덮어쓰고 덮어쓰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브젝트 어사인을 사용하면 반복문 없이도 간단하게 객체를 복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for인문을 굳이 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앞에 빈 객체를 던지고 유저를 넣고 하게 되면은
이 빈객체 안에 유저의 값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클론이라는 값에 이 모든 값이 다 그대로 복제돼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얘 역시도 참조에 의한 복사가 아니라 진짜 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어사인의 기능을 사용하면 만들 수 있다고 알아봤고요. 자, 중첩객체 복사에 대한 것도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유저의 모든 프로퍼티가 원시 값인 경우만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퍼티는 다른 객체에 대한 참조 값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객체가 중첩객체인 거예요. 큰 객체 하나에 네임과 사이즈가 있는데 그 사이즈의 값도 객체라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오브젝트에 어사인을 하게 되면 그 클론이라는 변수에 얘네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 사이즈에 있는 이 하이트와 위스는 역시 참조에 의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껍데기만 복제를 했기 때문에 사이즈 안에 있는 객체 또한 한 번 더 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얕은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를 하긴 했지만 그 안에 있는 딥한 내용들까지는 복사하지 않은 형태가 얕은 복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사를 보통 얘기하면은 자, 참조에 의한 복사, 그다음에 얕은 복사, 그리고 깊은 복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참조에 의한 복사는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거예요. 여기 위로 올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게 바로 참조에 의한 복사인 거죠.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를 어딘가 재할당을 하게 되는 순간 얘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참조에 의한 복사가 돼버리는 거고요. 얕은 복사는 오브젝트 어사인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복제를 하긴 한 겁니다. 복제를 했는데 이렇게 중첩 객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에 이 사이즈의 값들은 복제가 되지 않고 겉 껍데기들만 복제가 된 상태가 바로 얕은 복사라고 볼 수 있어요. 얕은 복사를 하게 되면 네임의 값은 다른 대상을 가리키지만 사이즈의 하이트와 위스 값은 역시 동일한 대상의 참조에 의한 복사를 가지는 게 얕은 복사고요. 그럼 깊은 복사는 뭘까요? 답이 나오죠? 모든 내용들까지 아주 딥하게 다 복제를 했을 때는 바로 깊은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의 복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참조에 의한 복사,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상태는 객체를 하나 만든 거죠. 근데 이 객체를 이제 복사를 합니다. 자, 오브젝트 어사인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빈 객체를 앞에 전달하고 유저의 값을 빈 객체에 넣은 다음에 이 객체를 반환해서 클론이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자, 그럼 클론은 현재 유저의 모든 값을 복사한 건데 복사한 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얕은 복사를 한 겁니다. 얕은 복사를. 왜냐하면 이 안에가 객체가 또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 유저의 사이즈와 클론의 사이즈는 같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계속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저의 사이즈에다가 위스 값을 증가시키면 클론의 사이즈에 있는 위스 값도 동일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얕은 복사인 거죠. 복사를 하긴 했지만 네임까지만 복사를 한 거고 사이즈의 값들은 복사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저의 키의 값을 검사하면서 그 값이 객체인 경우 객체의 구조도 복사해주는 반복문을 또 수행을 해줘야 돼요. 이런 방식을 자, 깊은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깊은 복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로우대시의 라이브러리인 이 클론 딥이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클론 딥이라는 깊은 복사 유틸리티 함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해서 깊은 복사를 해도 되니까 지금 깊은 복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조에 의한 복사가 뭔지, 얕은 복사가 뭔지, 깊은 복사가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깊은 복사는 다른 라이브러리들과 또는 다른 유틸리티 함수들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 자, 요약입니다. 객체는 참조에 의해 할당되고 복사가 됩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냥 복사를 하게 되면 다 동일한 대상을 참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수엔 객체 자체가 아닌 메모리상의 주소인 참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객체가 할당된 변수를 복사하거나 함수의 인자로 넘길 땐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의 참조가 복사됩니다. 그리고 복사된 참조를 이용한 모든 작업은 동일한 객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객체의 진짜 복사본을 만들려면
얕은 복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오브젝트의 어사인이나 깊은 복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 로우 대시 라이브러리의 클론 db나 유틸리티 함수를 사용하면 깊은 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얕은 복사본은 중첩 객체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 내용들을 역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와 참조에 의한 복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